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0일 일요일 오후 정오를 40분 넘었군요. 12시 40분입니다. 우리가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의 민주화 투쟁 시기를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 시절에 젊은 기자였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20년 동안 두 사람이 경쟁하면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두 정권을 상대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그 현장이 생생합니다. 현장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두 사람은 라이벌이었지만은 승부에는 승복했던 사람입니다. 경선 결과에는 승복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경쟁은 이 민주화 운동의 외연을 확장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방식이 달랐습니다. 김영삼 씨는 원내투쟁, 그리고 김대중 씨는 장외투쟁. 김영삼은 영남, 김대중은 호남,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영삼의 민주화 운동은 합헌적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 김대중의 민주화 운동은 반체제적 요소가 있었고 거기에 좌파적 요소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분이 집권한 다음에 그 좌파 성향이 드러나서 김정일과 6.15 선언을 함으로써 한국의 진로에 크나큰 어두운 그림자를 던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민주화 시절에 한정돼 보면은 두 사람의 민주화 운동 업적은 우리 역사에서 잘 긍정적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 덕분에 역사가 보상을 한 거죠.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 시대에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6.25 때 싸웠던 군인 출신 세 사람 대통령, 그리고 민주화 운동 때 고생했던 두 대통령,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사가 공평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전당대회 날짜를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지 않는다고 6명이 지금 대표 경선을 보이콧하겠다고 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시절에도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입니다만은 민주투사로서의 김영삼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인상이 많습니다. 제가 초년병 기자 생활할 때입니다. 19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부산에 조방터라는 큰 광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김대중 후보의 유세가 있었습니다. 거기 취재하러 갔더니 찬조 연설을 나온 사람이 김영삼 씨였습니다. 김영삼 씨는 그 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아깝게 김대중 씨한테 졌어요. 그런데 자신의 라이벌이고 정치 현장에서는 후배입니다. 나이는 많지만은 자기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김대중 씨가 거대한 관중 앞에서 유세를 하는데 찬조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조 연설을 정말 감동적으로 했습니다. 김대중 후보를 밀어달라고 진심으로 하는 걸 보고 언젠가는 김영삼 씨가 크게 되겠구나, 대통령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실감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홍준표 전 대표에게 하고 싶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홍준표 씨는 김영삼
뭐 김영삼 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영삼에서 뭘 배워야 할 거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1970년 9월에 당시 야당인 신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후보 다음에 이루어지는 4월 27일로 예정되었던 이 후보를 선출하는 대회였습니다. 여기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김영삼, 이철성, 김대중 이 세 사람이 40대 기수로 불렸습니다. 40대. 나이는 이철성, 김대중 그리고 김영삼 순이었습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누가 봐도 김영삼 후보가 이길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에 당수인 유진산 씨가 김영삼을 지지를 했습니다. 이철성 씨는 나중에 후보에서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김영삼 씨는 그 전날, 투표 전날 선거 운동은 하지 않고, 선거 운동은 좀 소홀히 하고, 당선되었을 때 후보 수락 연설문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청진동에 이 대의원들이 많이,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머물고 있었어요. 김대중 씨는 수락 연설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고 밤새도록 그 청진동 여관을 돌았다고 합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과반수를 얻어야 후보가 됩니다. 1차 투표에서는 예상대로 김영삼 421표, 김대중 382표, 무효 82표가 나갔어요. 이철성 지지자들이 무효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2차 투표, 이 과반수가 안 되니까 2차 투표를 했습니다. 2차 투표에서는 김대중 458표, 김영삼 410, 무효 16표였습니다. 이철성 씨 지지자들이 김대중 지지로 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대중 씨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아주 역사적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씨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김영삼 씨가 원내 총무를 5번인가 6번이나 했습니다. 그만큼 원내 동료 국회의원들로부터도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김영삼 후보는 이런 패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찬조 연설을 했다니까.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역사의 무대가 또 바뀝니다. 1979년이 됩니다. 79년 그 전해에 1978년 12월 12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때 총선을 지휘한 사람은 야당에서는 이철성 총재였어요. 신민당의 이철성 총재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득표율에서는 신민당이 당시에 공화당을 이겼습니다. 득표율에서는 민심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철성 씨가 너무 박정희 정권과 친하다. 사실은 친한 게 아니고 외교 안보 문제에서 이철성 씨는 협력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에서는 각을 세웠어요. 그러나 김대중, 김영삼 세력은 그것으로는 너무나 약하다. 우리는 강경투쟁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1979년 5월 30일 신민당 전당대회가 마포에서 열립니다. 당사가 그때 마포에 있었어요. 이때 박정희 정부는 어찌했든 김영삼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 정보부도 나서고 해가지고 아주 공작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공작을 많이 했어요. 김영삼, 강경투쟁으로 갈 김영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때 김대중 씨는 감옥에 석방되어가지고 자택에서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심지어 나중에는 김재규 정보부장이 같은 금능
김영삼 후보를 불러가지고 사퇴했으면 좋겠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1975년 5월 30일에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 하루 전날에 연금 중이던 김대중 씨가 중국집 아서원에서 열리는 김영삼 지지자 단합대회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연금 중인데 나올 수 있었느냐? 그것도 미스터리인데 이런 비화가 있습니다. 김재규 당시 정보부장은 이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한테 상당한 동정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금을 일부러 풀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비화인데 무슨 확인 좀 해봐야 돼요. 어쨌든 연금 중이던 김대중 씨가 중국집 아서원에서 열린 이 유권자 투표권을 가진 이 당원들 앞에 나서가지고 거기서 아주 적석 연설을 했습니다. 적석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총재 경선은 친유심파와 반유심파의 대결이다. 김영삼 후보를 전폭적으로 밀어야 한다. 이 연설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신민당 총재 선거가 있었는데 1차 투표에서는 이철성 씨가 이겼어요. 김영삼 2등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반수가 안 되니까 결선 투표로 갔습니다. 결선 투표에서는 김영삼 376표, 이철성 367표, 이기택 후보는 1차 때 3등을 했는데 김영삼 지지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씨가 9표 차이로, 이번엔 또 9표 차이로, 그리고 과반수에서는 2표 많은 차이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삼 씨가 신민당 총재가 되면서 강력한 대박정희 투쟁을 시작을 하고, 이게 결국은 부마 사태, 11.6 사건, 12.12 사태로 이어지는 하나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바꾼 야당의 총재 경선이 역사를 바꿉니다. 이번에 황교안 전 총리의 출마로 이렇게 활성화된 이 자유한국당 경선을 근사하게 치러가지고 어떤 사람이 당 대표로 되고 그 당 대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같은 사람이 했던 그런 강력한 투쟁 드라이브를 걸면은 역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쪽으로 바뀌는 거죠. 당시 저는 김영삼 씨의 지역구가 있었던 부산 서구 출입기자였습니다. 서부경찰서 출입기자였습니다. 그 전당대회 다음날 경찰서에 갔더니 정보과 형사가 즐거운 듯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간밤에 우리 관내에서 소주가 많이 팔렸네요. 김영삼 총재가 등장했다고 해서 소주가 많이 팔렸다?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 두 사람의 근사한 경쟁, 승부에 승복했던 패배, 그 쓰라린 패배에 승복했던 김영삼 씨가 먼 데서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밟고 올라간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찬조 연설을 자신의 정치 고향인 부산에서 했다. 이 이야기를 홍준표 대표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방송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